자,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세트런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다렸던 미국 PBM 관련 등재 관련 내용은 아직까지도 말이 없네요. 말이 없고 뭐 그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7월달, 어쨌든 어제 제가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월, 5월 오르고 6월, 7월 내렸습니다. 7월 달에는 수급이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을 때 거기에 더 말 그대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죠? 그런 수급 부분은 오히려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그 강력한 호재가 뭔지 셀트에 있어서, 근데 그 강력한 호재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 또 어쨌든 셀트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도 강했죠. 그죠? 오늘 에코프로가 뭐 9.3% 급등을 또 가져가고, LNF도 뭐 7%, 그죠? 포스코 퓨처엠도 3%, 그리고 포스코 그룹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홀딩스도 뭐 3% 이상 극등을 가져갔지만,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크게 출렁을 했던 2차 전지가 오늘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도 나름 강했지만,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AI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그죠? 또 나름 뭐 바이오 쪽도 오늘 뭐 좋은 쪽은 좋았거든요. 제가 주말 특강에서 여러분들 소개했던 바이오 오늘 다 플러스 냈잖아, 그죠? 네 종목. 근데 바이오는 네 종목 뭐 다 사랑이 아니고,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신약 개발 부분에서 또 밑에 있는 매도 팩터도 오늘 뭐 결국은 바닥에서 잘 짜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테카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쪽 누굽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3.5%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 시장 부분인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크게 주가가 튀어 올랐던 게 아무튼 이쪽 누굽니까? SK 하이닉스였죠. 시총 상위 중에서는. 근데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제 크게 내렸죠. 어쨌든 뭐 에코프로가 크게 올랐으니까. 근데 오늘 셀트가 오전장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와 반대로 좀 움직이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약할 때는 셀트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 또 에코프로가 좀 강하면 셀트가 또 매도가 좀 나오고 했었는데, 오후장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후장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에코프로와 좀 같이 동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저도 좀 조금, 그죠? 내일 뭐 에코프로인데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설대간 셀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아무튼 뭐 오늘 SK 하이닉스가 3.5% 크게 내렸지만은, 일부 이쪽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플러스를 냈고, 그죠? 또 토요일 특강에서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도 결국 막판에 땡기면서 2.8% 상승했죠. 물론 이제 하나 마이크로는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2차 전지가 이제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럼 조정을 받았을 때 내일 반도체가 치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셀트를 비롯해서 바이오가 올 것인지. 자동차는 요즘 조금 이제 이쪽 테슬라가 아무래도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죠? 좀 이제 치킨 게임을 한다고 할까요? 전기차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나 뭐 여전히 사상 최대의 실적을, 지금은 단순하게 조금 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일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반도체와 바이오가 좀 유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말 특강에서 이제 그 두 업종에서만,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조금 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AI 쪽에 이제 뭐 알체아 같은 경우는 상한가 기록했고, 오브젠도 오늘 좋았어요. 오브젠, 제가 이쪽에 저번 바닥에 있는 오브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15% 급등, 뭐 로봇 부분에서는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14%. 그래서 저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이죠. 그죠? 그동안 2차 전지가 오르면 다른 쪽은 뭐
바로 꼬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2차전지가 조금 조정받아도 너 이제 뭐 앞으로 못 가는지 알아. 내가 갈 거야. 그런 이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좋은 현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따가 오늘 안에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이제 셀트가 아무튼 지금 오늘도 어쨌든 2차전지가 강한 것에 비해서는 나름 양호했다. 그래도 금요일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직까지 뭐 PBM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물론 뭐 들려오면 좋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 내렸다 올랐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바이오 자체가 지금 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제가 이제 토요 특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선침의 종목들은요 지금 바이오에서도 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 주도 그러니까 하반기 주도 부분에서 제가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이제 악재를 만난 것이고, 테슬라 악재를, 그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이 좀 더 이제,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기관들이 어쨌든 섬진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아시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시장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어쨌든 3% 올랐잖아요. 홀딩스가 3.7%, LG에너지솔루션도 3.3%, 그죠? 근데 오늘 하락했던 것은 삼성전자죠. 1.1% 하락했고, 자동차, 기아차가 오늘 뭐 1.7%나 하락을 했으니까, 현대차도 좀 내렸고, 그죠? SK하이닉스는 3.5%,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3.5% 내렸지만, 어쨌든 뭐 정고 좀 돌파하고 좀 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이제 셀트도 여러분들 저축이 없고 무거운 주식이 언제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그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막 홀딩스가 뭐 움직이면 20%씩 움직여요. 이 큰 놈도. 그러니까 셀트도 여러분들 움직이면 그죠? 그게 이제 공매도의 쇼크보와 맞물리면서 그죠? 주가가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셀트도 뭐 셀트가 뭐 호재 있다고 올라가고 뭐 악재 있다고 뭐 내려가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 그동안에 있는 쭉 상황들을 보면 오늘도 셀트가 사실은 알리아 같은 경우에 그죠? 미국 그 망막 학회에서 임상 3장 결과도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모르고 내리고 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스케줄 상은 어쨌든 4월달 5월달 올랐고 6월달 7월달 내렸고 수급 부분에서는 4월달 5월달 기간이 외국인이 샀었고 그죠? 쇼커브 했었고 7월 6월 7월 또 기관들이 공매도놈들이 눌렀고 공매도 사상의 공매도 작년 최고치까지 와서 지금 정점에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동조한 쪽이 누구야? 바로 업틱률 예외의 시장 조성자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앞으로 강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따가 설명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는 뭐 2.3%, 오늘 네이버가 좀 강했죠. 네이버가. 그러면 현대 미포도 한 7%. 그러니까 요즘은 오르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도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수급이 최근에 고객 혜택감도 좀 늘어나고 그죠? 이런 추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를 조금 오늘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2,900억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고 금융투자도 800억. 연기금도 377억. 사모펀드들만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을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안에 시장의 체감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는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도 2차 전지점 올랐으니까 포스코 그룹점 올랐으니까 그죠? 체감은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2차 전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체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조금 다가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2차 전지가 계속 고점 돌파하고 나갈까? 절대 저는 갈 수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 가시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실적과 성장과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한번 붙으면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위로 올려놓고 결국 세력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됐든 또 큰 손들이 됐든 결국 개인들을 유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 뭐 홀딩스가 됐든 포스코 그룹이 됐든 또 이쪽에 2차전지 뭐 LF가 됐든 이런 쪽도 이제 뭡니까? 개인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량을 떠넘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인들이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큰 금액의 개인들, 세력들 부분의 자금과, 그죠? 개미들의 이런 개미들은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시장 부분과 여러분들 조금 연동을 시켜서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에코프로 대장이니까, 그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이제 과연 이 고점을 돌파, 오늘 지금 강했죠. 그죠? 그래서 뭐, 153만원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저번에는 제가 쌍봉 부분에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고점은, 그죠? 이 고점은 큰 세력들은 물량을 한번 틀었다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박스가 갇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을 뭐 90 한 4, 5만원대, 고점 자체는 한 120 한 뭐 5만원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이틀은 급락했으니까 올린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0040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홀딩스도 76만원이면, 그러니까 과거에 포스코가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그때가 2007년도, 8년도였죠. 그죠? 그때가 이제 중국의 고성장이었잖아요. 중국의 올림픽, 중국의 엑스포. 그때 이제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76만원대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올라갔던 게 이런 수급에 의한 성장, 포스코 그룹의 성장, 뭐 성장?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이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니까. 그죠? 성장으로 주가가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죠? 실적이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들어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제약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잠깐 여러분들이 왜 셀트에서, 셀트가 언제 가겠어? 이래가지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JW 중해제약. 자, 이런 주식도 보십시오. 주가가 확 등록금 채우고 있는 거죠. 오늘도 뭐 급등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토요 특강에서 유한양행. 이런 쪽에 이제 리프티, PPT가 옮겨오고 있다는 뜻이야. 유한양행.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오늘도 뭐 8% 급등했어. 그죠? 그리고 이거 앞에 이제 루닛. 응? 루닛. 응?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보르노이. 그죠?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물론 셀트는 지금 뭐, 완전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오 쪽에 지금, 하나, 둘, 리프티, PPT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죠? 처음에 한두 개씩 리프티, PPT가 나오다가, 확 붙어버리니까 오메가. 그때도 이제 제일 센 놈이 막 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극재가 붙은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번에 요즘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빠졌지만은, 어쨌든 뭐 이게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목요일날 급등을 보여줬지만 오늘 또 휙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의 유한양이라든지 토요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그죠?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트는 뭐 전혀 오른 게 없으니까. 그죠? 야, 이게 언제 올라가겠어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올라가겠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수업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오늘도 어쨌든 검은머리 물량은 매수예요. 검은머리. 그러니까 지금 셀트를 파는 주체는 물론 이제 차명 성격의 물량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냐면 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오래된 셀트의 주주분들이 이제 참다 못 참고 매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다. 그건 안타까운이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뭐 항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자, 오늘도 보면은 기관들이 16,000점 얻었는데 누구? 금융투자는 뭐예요? 프로그램과 연동. 오늘 프로그램 전체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애들은 간망이야. 간망. 3호 매수.
연기금 오늘 전체 시장의 매도인데 소폭 매도.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를 짓눌렀던 기관 애들이, 그죠? 특히 연기금이 이제 어느 정도 간망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튼 로스캇은 15만원이 깨지면서 액티브 쪽 연기금 로스캇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스캇 나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 올라가면 또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스캇, 어제 제가 지난주에 로스캇 나온 게 누구라고 했어요? 개인들이 로스캇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바닥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전자 오늘 외국인들 이틀에서 매도예요. 그죠? 전자. 기관들 매도는, 이거는 뭐죠? 이런 뭐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20일 밑에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여러분들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걸 왜냐 하면, 포스코 홀딩스를 개인들이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판 창구는 어쨌든 외국인들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 2달 전에도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 팔았거든요. 그죠?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도 개인들이 49만 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금 뭐 대조적이니까. 그죠? 포스코 홀딩스와 개인이. 기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도 팔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셀트가 보면은 오늘도 NH 쪽, 이쪽은 이제 이쪽 그 프로그램에 연동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은머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지난해서고요. 던졌다, 내렸다, 던졌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쨌든 금은머리 창구가 셀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삼성은 뭐 오늘 그렇게 매수한 것도 없어요. 매수한 것도. 그래서 아까 봤지만 오늘 뭐 기관들은 거의 간망이죠, 간망. 간망 N 프로그램 매도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셀트의 공매도 누적 잔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봤지만은 284만 주야. 7월 26일자가. 근데 오늘도 공매도가 19,400주. 금요일날 이제 16,000주였는데 오늘 19,400주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업틱룰 예외 쪽에서 17,000주예요. 적용은 2,100주예요. 그럼 최근에 뭡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최근에 7월 21일부터는 뭡니까? 7월 21일부터는 업틱룰 예외 쪽에서 물량이 훨씬 크죠. 물론 그 중에도 막 물량이 클 때는 컸지만. 근데 업틱룰 적용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셀트의 이제 가장 호재가 지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공매도 누적 잔고는 지난해 185만 주 전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공매도는 계속 하루에 그래도 뭐 6만 주씩, 8만 주씩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7만 주씩, 뭐 19,000주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잔고는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7만 4천 주가 정점에서 오히려 줄고 있죠. 근데 공매도는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늘는 공매도에서 주가 뭐예요? 업틱률 예외 쪽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셀트가 16만원 가고 17만원 넘어가면요, 이제 오히려 17만원 넘어가서부터 더 탄력적으로 들어와요. 누가? 업틱률 예외 놈들이 쇼크해야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뭐냐 하면, 셀트뿐만 아니라 앞에 먼저 선배라 볼 수 있는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뭐 또 에코프로가 됐든, BM이 됐든,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다른 거 뭐 PBM도 물론 좋고 뭐 실적도 좋고 다 8월달 실적 발표 좋지만요, 지금 셀트의 가장 강력한 호재는 뭐냐면 바로 공매도의 증가라는 거. 주가 바닥 확인했다는 거. 왜 바닥 확인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업틱률 예외 쪽의 물량이 지금 크게 증가했다는 거.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셀트의 가장 큰 호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PBM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어쨌든 자, 뭐 참 차트를 보면 참 속도 상하고 아프지만, 앞에 우리가 제가 바이오 종목들로 이제 서서히 그죠, 움직이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셀트가 뭐 대장, 셀트가 움직여야지 이제 전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기가 8월달에 이제 펀드 또 이쪽에 ETF도 또 2개 상장을 하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시고요. 이번 주 아무튼 주봉상 장대 양봉을 좀 만들기를 또 바라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